네, 오늘은 265번째 사람책을 모시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일허브연합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통일허브연합 어떤 단체인가요? 통일허브연합은 남북한 이제 청년 대학생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통일을 꿈꾸고 통일을 또 만들어가고 준비해가는 그런 단체고요. 네. 네, 시작은 2014년도에 네. 탈북 대학생 동아리 연합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네. 서울에 이제 8개 대학에 아, 170명 정도의 이제 그 탈북 대학생 동아리 연합이 만들어졌는데요. 네. 그 동아리 연합이 이제 2014년, 2015년, 2016년 이제 이렇게 한 3년 동안 활동을 해오면서 그 한국 출신 학생들이 만든 통일 동아리들이랑 같이 이제 연대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2016년에 통일 대학생 동아리 연합이 만들어지게 되죠. 예, 그때 이제 그 13개 동아리에 서울 수도권에 이제 19개 대학 네, 그래서 한 400명 규모의 이제 통일 대학생 동아리 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이제 3년, 4년 지나다 보니까 대학을 다 졸업을 졸업하고, 했어요. 네. 졸업을 해서 이제는 대학원생이 되고 네. 사회인이 되었죠. 이제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공무원이 된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대학원에 이제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또 일반 대학원에서 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우리가 대학을 졸업해서 무엇을 네.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네. 예,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이제 통일허브연합입니다. 그래서 오. 어떻게 보면 역사가 있는 오, 네. 그런 단체죠. 그렇네요. 역사가 좀 어떻게 보면 깊다고 할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체 이름을 왜 허브연합이라고 지었는가요? 통일 허브연합이라고. 네, 간단합니다. 이제 통일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서 온 우리 탈북 청년들에게 있어서 네. 통일은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네. 네. 아주 간단하죠. 집으로 네. 가는 길. 네. 그런데 과거에 우리 탈북민들이라든지 그 탈북 뭐 아무튼 청년들,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이 되어져 왔냐면요. 네. 보편적으로 이제 먼저 온 통일, 네. 네, 그다음에 통일의 가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통일이라는 것이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인데, 통일의 가교 왜 브릿지가 되어야지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통일의 브릿지, 통일의 가교에 대한 역할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탈북민이라든지 탈북 청소년 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분들이 어떤 사업의 어떤 아이템이 되고 또 그것이 이제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이용이 되는 네.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고 물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네.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뭔가 일단은 바꾸어 나가야 된다. 그런 면에 있어서 허브라는 얘기는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향으로 가는 집으로 가는 주인공의 입장에서 통일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허브라는 이름을 따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통일허브연합이라는 이 이름 자체도 저희들이 수개월 동안 고민을 하고 함께 의견들을 모으고 네. 그래서 만들어진 이름이고요. 네. 물론 통일대학생 동아리 연합도 이 이름도 한 1년 뭐 이렇게 고민을 해서 만든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뭐 회장이어서 이게 만든 것은 아니고요. 네. 모든 회원들이 다 이제 공감을 하고 할 때까지 수개월의 어떻게 보면 이제 장고의 잉태 그러한 시간이 네.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통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렵겠냐. 그래서 그러한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해보는 그런 계기로서 이름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깊은 뜻이 있네요. 그러게요. 그러면 단체의 구성원들은 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인가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한국 출신 이제 네네. 한국에서 나서 자라서 또 대학 다니고 졸업하고
회사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뭐 비율을 뭐 따진다. 예, 그래서 네네. 저희들은 이제 뭐 몇 명 이렇게 나누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굳이 나눌 필요가 있냐. 그래서 아. 예전에 대학생 그 통일대학생 동아리 연합 할 때도 아 남북한 출신이 몇 명이다 이렇게 나누질 않았습니다. 네. 그 나누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또 다른 분단이고 맞아요. 또 다른 이제 편견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러네요. 그렇다면 통일허브연합 단체가 하는 활동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활동 방향이요. 네, 주로 하는 활동이나 활동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활동 방향은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단체의 비전 자체가 통일 준비거든요. 네. 그래서 통일이 앞으로 이제 5년, 10년, 멀게는 뭐 20년, 30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언제 그날이 올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리라는 확신만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통일허브연합은 다 2030 세대입니다. 그래서 2030 다 청년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통일을 준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인재 육성, 양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가장 메인 활동이 이제 특강입니다. 이제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저희들이 이제 그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지식들을 이제 함양해 가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이제 특강이 가장 그 주된 활동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는 활동이 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봉사. 그래서 조금만 시간만 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어떠한 그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봉사들을 찾다가요. 그 현충원 봉사를 이제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충원 봉사를 지금 한 지가 이제 한 3년, 4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 5년째 됐네요. 2014년부터 우리가 이제 그 현충원 봉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현충원 봉사는 이제 매주 토요일, 일요일 이제 시간이 되는 친구들끼리 같이 가서 이제 현충원 봉사를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충일 봉사를 합니다. 현충일 봉사는 정부 이제 그 오부 여인들이 이제 오는 그런 행사죠. 네. 그래서 현충일 봉사는 저희들이 이제 그 현충원에 가게 되면 무료 셔틀버스가 있어요. 네. 그 셔틀버스 이제 그 안내를 우리가 맡아서 허브연합에서 네. 허브연합 또 통일대학생 동아리연합에서 함께 그 봉사를 한 지가 지금 한 3년째 되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봉사를 했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저희가 현충원 그 국방부 현충원장님 표창장도 저희들이 받았어요. 의미가 있네요, 참. 네, 그래서 네. 그런 봉사들을 하나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 지원 같은 경우는 첫째로는 이제 그 대학 신입생들 네. 입학 튜터링을 하고 있어요. 네. 입시 튜터링. 그래서 이제 자기 소개서 그 다음에 쓰고 면접 보고 그 다음에 또 그 뭡니까 이제 1학년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기초 교양 수업 같은 걸 따라가기가 상당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컴퓨터 교육, 글쓰기 교육, 그 다음에 뭐 이공계 같은 경우는 뭐 수학이라든지 뭐 이런 그 다음에 이공계 논술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지는 않지만 장학금 지원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학금 지원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친구들 중에서 외국에 이제 그 공부하러 나가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국내에 있는 친구들은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뭐 이렇게 살아가거나 어떻게 지원받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소외되는 경우는 적어요. 네. 적은데 외국에 나가 있다 보면은 또 다른 또 타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외국에 나가 있는 친구들한테 매달 우리가 이제 10만 원씩 보내주고 있어요. 근데 그 10만 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돈이냐? 저희 회원들이 회비를 한 달에 1만 원씩 냅니다. 네. 그래서 그 1만 원씩 낸 회비들을 모아서 아. 거기에서 이제 10만 원씩 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십시일반이네요. 네, 아. 그래서 이것은 뭐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이 100만 원, 200만 원씩 주는 그런 장학금보다 네. 훨씬 더 가치 의미가 있고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장학금들을 저희가 보내주고 네. 그 다음에 또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고 다양한 일들을 네. 꾸준하게 하고 계시네요. 그러게요. 이게 네. 꾸준이라는 게 참 힘든데 그렇죠. 네, 3년, 네. 4년 이렇게 하시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와 뭐 함께 해주는 우리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하는 거죠. 저 혼자서는 못합니다. 네.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요.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죠. 그렇다면 좋은 일을 들어볼까요? 네. 좋은 일이요. 네. 좋은 일, 뭐 좋은 일이 있다면 네. 활동하면서 뭐 이제 2030 세대가 이제 있으니까요. 네. 이 속에서 뭐 이렇게 뭐 남녀가 이렇게 만나서 뭐 결혼도 되고 하나요? 그다음에 결혼하고 오.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들이 재밌는 일화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고 뭐 아무튼 남녀가 있는 곳에는 꼭 사랑이 있게끔 돼 있고, 또 그 사랑이 물론 뭐 슬프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나름대로 또 이렇게 재미있고 또 이렇게 화력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네. 네,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싹드는 사랑은 참 좋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너지 효과가 확실히 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남북 청년 통일을 말하다라고 통일대학생 동아리연합 학술토론회에서 대학사회 통일의식 현황과 재고 방안, 대학생 통일운동 현황을 중심으로 하는 발제를 하셨던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그게 이제 뭐냐면 그 통일에 대해서 우리 이제 대학 사회,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네, 많이 부정적인 그런 그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뭐 통일이 과연 되냐, 그다음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이 통일 비용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뭐 젊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과거 세대가 이야기하던 뭐 민족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당위성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그렇게 그 이념적이고 어떤 성향적이고 어떤 민족적인 어떤 그런 거시적인 관점보다는 나한테 얼마나 그 이익이 올까, 네, 그리고 세금은 내가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될까, 네. 라는 이런 현실적인 그런 인식이 이 우리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팽배하게 자리를 잡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설득하고 또 물론 이제 설득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또 안 좋은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네, 중요하게는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발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했고 네, 그래서 이러한 그 통일에 대한 그 부정적인 그런 인식은 북한에 대한 몰 이해에서 오는 거다. 그래서 그러한 몰 이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양한 활동들을 또 앞으로 이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인 활동이 뭐냐면 북한 사진전 같은 경우, 네, 그다음에 북한 시장 체험전, 그다음에 북한 음식 문화, 네, 이제 그 전시회, 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뭐 물론 이제 지방까지 가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서울에 있는 또 통일대학생 동아리 연합하고 좀 연대를 해서 네, 각 대학들에서 이제 그러한 축제 또 그러한 그 전시회들을 좀 갖자. 네, 그래서 북한 사회가 이런 곳이고 또 이런 문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러한 취지에서 이런 또 학술회도 하고 또 학술회를 통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어떤 방향성도 제시를 우리가 스스로 하기도 하고 또 수정도 하고 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죠. 네. 참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생동감이 있겠네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교육을 하면 되게 사람들이 와닿하겠고. 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시장, 북한의 시장과 그 먹거리들을 좀 네. 소개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혹시 사람책님은 뭐 윗동네에서의 좀 좋아하시는 음식 같은 게 있으세요? 이제는 뭐 좋아하는 음식이요. 네. 윗동네에서 좋아하는 음식은 어머니가 해준 음식이죠. 집밥. 네, 그래서 어머님의 음식 솜씨가 좋으셨나요? 네, 제 어머니께서 음식 솜씨가 상당히 좋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집밥 모임을 하고 있어요. 정말요? 그건 어떤 거죠? 그래서 집밥 모임은 어떤 거냐면요. 네. 저희가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제 5년 또 10년 이렇게 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떠나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집에서 해주는 밥이 상당히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집에서 해주는 밥이 사실 뭐 이제 그 명절 때라든지 이런 때 이제 주변에서 지인들이 또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해서 가서 밥을 먹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먹는 밥하고 또 고향에서 먹던 밥하고 또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재료들을 우리가 사다가 네. 북한에서 요리를 하듯이 요리를 우리가 해서 먹자, 만들어 먹자. 네. 그래가지고 만든 게 이제 집밥 모임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리, 음식 재료 이런 것들을 다 사옵니다. 사와가지고 북한에서 하듯이 우리 친구들끼리 이제 만들어 먹는 거예요. 오. 네, 그것이 뭐 제육볶음이 되었든 뭐 생선 뭐 구이가 되었든 네. 윗동네식으로. 네, 오. 그것이 국과 밥과 국이 되었던 네. 시간엔 그런 식으로 해서 밥을 이제 해먹는 모임이에요. 네. 그래서 그 집밥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요. 아 마침 내일 우리 집밥 모임. 내일은 메뉴가 뭔가요? 아 내일이요. 네. 내일은 그 식당에서 먹기로 했어요. 아. 왜냐하면 네. 어, 하필 내일은 그러게요. 식당에서 먹게 네. 됐네요. 왜냐하면은 저기 미국 무슨 그 민간 단체가 하나 있는데요. 그쪽 네.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랑 같이 우리 친구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육 끝나고 같이 이제 우리가 파티를 좀 하자. 오. 아메리칸 뭐 식의 그런 파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일은 네. 그것도 식당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집밥 모임을 하고 있고. 네. 네. 낄 수만 있다면 끼고 싶네요. 네, 언제 한번 오십시오. 네. 네, 뭐 저희들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아, 네.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람책님께서 윗동네의 집밥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네. 사람책님이 윗동네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윗동네에서 오시게 된 계기가 어떤 건가요? 전 궁금합니다. 계기요. 네. 뭐 계기를 얘기를 하려면 뭐 엄청 많고 또 네. 긴데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어릴 때 네. 아버지께서 5살 때 천자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래서 5살 때 천자문을 배웠는데 6살이 되던 해에 이제 남쪽에서 보낸 삐라를 한 장 주셨습니다. 아, 네, 네. 그 삐라에 뭐라고 있었냐면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통치하는 나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6살 때 제가 그 삐라를 탁 주었을 때 뭘 봤냐면 그 부자가 통치하는 나라 그 부자를 아버지 부자에 아들 자자를 쓴 거예요. 한자로. 네. 네. 네, 한자로. 네. 그거 보고 전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음. 왜냐하면 네. 그 김일성과 김정일은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건 신 이상의 사람들이지 네, 네.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네. 그걸 보고 완전히 저는 그 생각이 뒤집어졌습니다. 6살 나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5살 때 제가 천자문을 배웠으니까 한자를 알잖아요. 딱 네, 마침 네, 네. 그렇게 될 인연이었나 보네요, 네. 진짜. 네.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네. 항상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통치하는 나라구나. 이게 결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뭐 당이 통치하는 나라, 뭐 이런 인민의 나라, 그 다음에 뭐 행복감 무슨 뭐 무엇이 넘치는 나라, 뭐 아무튼 세상에 부러움 없는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들이 네. 그때부터 많이 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1990년대 중후반 때 네. 그때 엄청나게 굶어 죽었어요. 네. 예, 그래서 뭐 많은 학계에서 무슨 뭐 몇만이 죽었다 하는데요. 하는 건 시기에. 네. 저희 학교가 북한은 초등학교 제가 다닐 때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4학년이고 그다음에 네. 중고등학교가 6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학교를 이렇게 진학을 할 때 저희 학급이 이제 51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마지막에 저희가 졸업을 할 때 몇 네. 명이 졸업했냐? 네. 39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아, 그럼 나머지 12명은 다 나머지 12명 중에서 한 명이 이사를 갔어요. 아, 네. 네. 이사를 가고 10명이 굶어 죽었어요. 와, 이거 같이 6년 동안 같이 공부를 하던 친구들이 어느 날
안 오는 거지 학교를. 아이고, 네. 뭐 안 오고 며칠 지나면 그 친구 죽었대라는 아, 정말요? 이야기들을 듣고 네. 마음이 아프네요. 네, 진짜. 그때 뭐 아무튼 10명 넘게 그렇게 네. 그 굶어 죽었으니까요. 네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나라냐. 아니구나.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됐어요. 네. 대학을 가게 됐는데 그 대학에 가면은 철학 수업이 있습니다. 철학 네. 수업이 있어요. 근데 철학을 북한에서는 이제 그 사회주의 철학, 자본주의 철학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가르쳐 줍니다. 네. 물론 경제학도 그래요. 경제학도 사회주의 경제학, 자본주의 경제학 이렇게 나누어서 가르쳐 주고요. 네.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경영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 그 계획 경제 그렇겠네요. 체제이기 네. 때문에 네. 직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 시장 마케팅 경제가 아니라 쪽. 이건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네. 경영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사회주의 철학 시간이었는데 그 사회주의 철학은 김일성주의를 가르쳐 주는 수업이에요. 네. 그래서 그날 이제 수업의 교재가 뭐냐면 그 김정일이 1998년도에 쓴 그 사회주의는 과학이라는 논문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걸 뭐 발제해 가지고 북한에서 그때 엄청나게 그 교육을 하고 뭐 아무튼 공부를 네. 했죠. 네네. 이제 대학에서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이 논문의 주제 사상이 뭐냐 했더니 김일성주의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김일성주의의 철학적인 배경은 어디에 있냐? 그 철학 시간이니까 물어볼 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스 레닌주의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네네. 이제 우리는 이제 막시즘이라고 하죠. 네. 막시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궁금하면 또 못 참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막시즘이 서구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나와서 그 어떻게 보면 러시아라는 거대한 공산 제국을 만드는데 기여를 한 어떤 이념인데 네.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던 그 서구의 그 동구라파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네. 동유럽 국가들이 네. 75년 만에 문을 다 닫았어요. 네. 이게 1917년에 그 볼시비크 혁명이 승리를 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언제 망했죠? 2차 그 후에 아니에요. 아니죠. 89년. 예. 89년도에 유럽이 망하잖아요. 네네. 91년도에 동독이 통일이 되고. 네. 네.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을 제가 또 물어봤죠. 그래서 아니 그 막시즘을 따라가던 동유럽의 국가들이 다 망했는데 그 막시즘의 철학적인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김일성주의가 사회주의를 승리로 이끈다. 그런 그 현실적인 담보는 무엇이냐라는 네. 질문을 했어요. 이거 오. 어떻게 상당히 도전적인 질문인 네.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질문으로 인해 가지고 한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네. 네, 한동안 고생을 했고요.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제가 이제 청년 비서를 했는데 청년 비서면 엄청 우리 말로 말하면 회장. 학생회장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요 최후 동생이 딱 2명 나와요. 네. 네. 청년 비서하고 반장. 네. 2명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유일하게 그 제가 43기 졸업인데 네, 43기 졸업생 중에 이제 유일하게 제가 채우동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 비서로서 채우동을 못한 불명예를 이제 안게 되었죠. 네. 왜냐하면 철학이 4.5가 나온 거예요. 제대로 이제 5점 만점인데. 네. 네, 그래서 4.5를 받아가지고 채우동을 못하고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때 그 불려다니면서 뭐 자아 비판하고요. 뭐 아마 그 어마어마하게 제가 고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교무부장이 아니 니는 왜 그런 말 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냐. 네. 아니 그거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배우는 그 학도의 어떠한
자세. 자세고 그게 학도의 어떠한 그 도전 정신이지. 그런 걸 물어봤다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알게 됐어요. 그때 이 나라는 내가 하늘을 날기에는 너무나도 하늘이 좁다. 네. 이건 하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 결심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죠. 네. 네,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으신데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어떤 건가요? 이제 네, 그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네. 통일은 저에게선 집으로 가는 아, 길입니다. 네. 이건 통일이라는 것은 관심이 아니라 제 존재예요. 그리고 제 존재의 어떠한 이유고 또 그 정체성 그 자체죠. 네. 그래서 그것은 관심은 이라는 것은 통일이 제 3자가 되었을 때 또 내가 아닌 또 다른 영역에 있는 그런 대상이 되었을 때 관심을 갖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관심이 아니라 네. 제 의무고 책임이고 삶의 일부라고 할 수 삶의 있겠네요. 이 일부죠. 음. 어떻게 보면 사명이기도 한 그러한 맞아요. 부분입니다. 예.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윗동네나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럼 그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편견을 극복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뭐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대학 사회에 있으니까요. 그 보면은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몰이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예. 그러한 편견들 때문에 그 어려움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러한 편견이나 그러든지 그런 몰이해를 해소하는 방법이 그 대안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그 대안으로는 일단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뭐 그것이 교육의 장이 되었든 그게 어떤 우리 생활의 어떤 일부분이 되었든 네. 네, 어찌 되었든지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와 그런 그 시간들을 네. 많이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일환으로 하시는 활동 중에 뭐 음식 만들기라든지 네, 음식 네. 맛보기 이런 게 다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제가 덧붙여서 말한다면 사실 제가 대학생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대학을 다니면 네.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기소개 시간에 오픈을 못 해요. 왜 네. 과거에 막 자기소개 하는데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훅 치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저에게는 중요한 거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럴 수 있죠. 있어가지고 네, 이제 맞아요. 얘기를 안 네. 하지만 이제 주변에 친한 친구들 남한 친구들에게는 얘기를 해요. 나 고향이 북한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반응이 딱 두 가지를 갈려져요. 어떤 친구는 진짜 하고 진짜 놀라요, 격하게. 그리고 어떤 친구는 그래? 그랬구나. 이렇게 하는데 두 분 다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거를 짐작조차도 못했던 분들인데 이제 반응이 딱 그렇게 두 가지 나뉘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의 행동이 너무나도 바뀌어요? 바뀌는 게 뭐냐면 진짜 막 크게 놀랐던 분은 겉돌아요. 저를 겉돌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막 제가 북한 사람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한 사람이란 한 가지 때문에 저에게 물음표를 달거나 느낌표를 달아요. 그리고 한 가지 사례를 든다면 네. 이제 어떤 동아리를 가입해서 제가 네. 이제 회계장까지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회계장까지 전발을 했을 때는 제 실력을 인정해줬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일을 하다가 이제 보고서 같은 거를 깔끔하게 이렇게 딱 해서 이제 줬어요. 그 회장 오빠에게. 네. 그랬더니 회장 오빠가 남이야 이거 진짜 내가 한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회계하던 애가 배워주지 않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오픈한 이후로 나를 색안경 끼고 보고 있구나. 그래서 그 말에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이제 동아리를 나왔어요. 그 계기로.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다른 반응을 했던 그랬구나라는 사람은 저를 그냥 평범한 그냥 학생으로 대학생.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저랑 사이에서 별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몰랐던 그러니까 서로가 다 아 진짜라고 반응을 보인 사람은 북한에 대해서 몰라요. 이해를 못 아, 해요. 맞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계속. 네. 근데 아 그랬구나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 지식 배경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편견이라는 게 우리가 몰라서 이해가 없어서 그쪽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생기는 거지 악한 마음으로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되게 회장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러니까 활동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토론이라던가 이런 음식 체험들, 시장 보여주는 프로그램 너무 너무 좋은 것 같고 남한 네. 사람들의 이런 이해를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서 가장 큰 이런 네 하시는 그런 거 일이지 일을 않나. 하시는 네. 네 같습니다. 사실 이 음식과 뭐 시장 네. 같은 거 전통 시장 체험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흔히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런 뭔가 실생활에 녹아 있는 일들을 네. 하다 보면 네. 자기도 모르게 관심이 생기고 네, 네, 좀 맞아요. 공부를 하게 되고 네. 이런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사실 처음에 이 방송을 라디오 5월부터 했거든요, 저희가. 아, 근데 그래요? 처음에는 사실 윗동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었어요, 처음에.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 방송을 남희 디자인님이랑 계속하고 게스트분도 많이 만나면서 윗동네에 대해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좀 관심도 생기면서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이게 한 발자국 나아가는 거지 않나 싶어요. 네. 네, 맞아요. 모든 것은 이 공부, 그거에 대한 관심과 네. 공부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네. 참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한번 맞아요. 보고 한번 이렇게 만나보고 네. 예. 음식이라면 이제 먹어보고 네. 이런 저는 것들이 평양냉면이 정말 먹어보고 싶어요. 아 평양냉면이요. 네. 아 평양냉면 맛있죠. 되게 집밥 할 삼삼 때 만드시는가요? 냉면도 만드는 네 냉면도 건가요? 만들어 아. 먹어요. 음. 네. 저희들이 이제 냉면은 그 이렇게 그 뽑아야 되잖아요. 네, 면을.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면은 이제 그 전문적으로 또 뽑아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아. 그분께 주문을 해서 면은 뽑아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냉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육수거든요. 아우, 그렇죠. 네, 그래서 육수는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서 예, 먹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윗동네에서 먹던 맛이 나나요? 그 맛 나죠. 어. 그 맛 나죠. 저는 네. 이제 저희 꼭 네. 가요. 네, 한번 그 자리에. 가야겠네요, 진짜. 네, 그리고 꼭 가요. 냉면도 있고 그다음에 가끔씩 저희들이 이제 옥수수 국수를 자주 해 옥수수 먹어요. 국수요? 네. 네, 윗동네에서 자주 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서민들이 네. 상당히 많이 먹는 국수죠. 네. 일반 그 서민들이 만들어 먹는 국수인데 그 옥수수 국수를 이제 우리 한국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북한으로 해서 중국으로 해서 이렇게 공수를 해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옥수수 국수를 저희들이 해 먹기도 합니다. 네. 제가 그리고 듣기로 뭐- 그 육수가 네. 굉장히 삼삼하다고 들었어요. 양념이 많이 안 돼 있다고 들었는데 네. 또 그만의 매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저희 우리 이제 그 윗동네. 윗동네라고 해야 되나요? 뭐 네. 아무튼 네. 고향? 네, 고향에서 먹던 음식이 네. 이제 그 다시 이제 고향에 가서 먹으면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MSG를 너무 많이 이제 넣어서 맞아요. 입맛이 이제는 바뀌었죠. 바뀐 거죠. 바뀐 거고. 그래서 정말 이게 북한에서 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집밥 모임을 할 때 먹으면 이게 이렇게 맛이 없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우, 정말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금강산이라든지 뭐 평양 갔다 오신 분들이 평양냉면이 뭐 맛이 좀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 말은 맞아요. 예.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MSG에 너무나도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그 안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맛이 없는 거죠. 네, 이거 맛으로 먹겠어요? 추억으로 먹어야지 저희는. 그렇죠. 와, 추억으로 먹는다, 참. 네. 좋은 말이네요. 아무튼 그런 또 일화들이 있습니다. 있고. 네,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질문으로 가장 이 통일 관련 일을 하시면서 가장 뿌듯하실 때와 또 가장 힘들 때를 여쭤보고 싶어요. 네, 가장 힘든 것. 네, 가장 힘든 것은 그 사람을 대상할 때겠죠.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과의 어떤 교제하고 관계를 이어가고 그 속에서 이제 신뢰가 쌓이고 그다음에 그러한 신뢰 속에서
뭐 서로 간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또 행하게 되고 예, 그 과정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아요. 이게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 그 수년을 이제 그 아무튼 그 신변의 어떤 위협을 받으면서 네네. 예, 중국을 거치고 또 뭐 이제 삼국을 거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하다 보니까 또 북한에 또 가족이 있고 또 가족들의 어떠한 그런 그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도 있고 네. 예, 이러다 보니까 마음에 어떤 상처들이 네. 예, 다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사회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살다 보면은 또 한두 가지의 마음의 어떤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있게끔 돼 있는 것이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또 아픈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 그 탈북 청년들 또 한 부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 예, 그래서 이 상처가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하나하나는 하나하나의 어떤 가시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만나면 서로 찌르는 거죠. 맞아요. 근데 나한테 있는 가시는 안 보이고 상대방에 있는 가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힘들어하고 그래서 단체를 한다 어떤 조직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들 간의 어떠한 그런 그 관계를 어떻게 원만하게 만들어가는 것 또 부드럽게 해서 이제 이어지는 네.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고요. 그래도 또 그런 그런 안 좋았던 그런 경험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네. 또 더 친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친해지게 되면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오래 갈 수 있는 것이고 네.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뭐 관계가 가장 힘든 것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들도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네. 서로의 선을 모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서로가 이제 알아가는 과정, 그 과정이 힘든 거지. 또 그렇게 알고 나게 되면 또 네. 더 친해지고 더 그쵸. 끈끈해지고 맞아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끔씩 이제 어려울 때가 있죠. 어려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또 이런 또 머니가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회비를 이제 10,000원씩 걷어서 네. 10,000원씩 내 가지고 우리 모임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후원자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후원자분들이 네. 후원을 좀 해주시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여서 독서 토론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집밥 모임도 하고 그다음에 특강도 하게 되면은 특강이 끝나면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네. 또 특강하러 오신 분 뭐 우리가 강사비는 못 드리지만 그래도 뭐 교통비는 또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고 이게 이제 남북 관계가 이렇게 풀리고 또 이렇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 뭐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데 네. 반면에 또 우리 탈북민들 같은 경우는 소외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 지자체라든지 또 정치권이라든지 또 뭐 이런 그 정부에서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많이 소외되고 네. 예, 지금 남북한화재단 이제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고요. 네. 더 큰 문제는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체 말을 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아쉽죠. 예, 아쉬운데,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으로 우리에게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또 우리 그 이 방송을 듣는 또 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시면. 편집이 되어서 잘리면 어쩔 수 없지만 예, 그대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아무튼 우리 단체를 뿐만이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네. 또 탈북민들 또 탈북 청년 또 대학생들 네.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런 어려운 점들이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네. 네, 저희가 어느새 이제 공통 질문밖에 안 남았어요.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추천책 한 권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책이요. 네. 저는 이제 루소의 에미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에미를 저희 그 통일어부 연합에서
독서 토론으로 네. 이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음. 읽었고 그리고 에밀 같은 경우는 대학 때 또 과제를 하면서도 읽었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에밀은 그 어떻게 보면은 에밀이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것은 에밀을 쓴 이 작가예요. 네, 작가가 루소어라는 점이죠. 네. 그래서 루소어는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지만 예, 자기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책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루소의 에밀을 읽으면서 그 책의 어떠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네. 그 이 책을 쓴 저자와 그 책 전혀 이제 상반되는 그런 유리된 어떠한 그런 관계를 우리 서로들이 다 우리 그 책을 읽는 독자들이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감정이.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뭐 인간이라는 존재가 상당히 이제 양면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죠. 맞아요, 네. 있지만 또 그런 양면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뭐 부정하거나 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 양면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때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이해 또 우리 탈북민들에 대한 이해 편견도 사실 많은 착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나는 알아. 네. 우리들 그렇죠. 나 맞아요. 북한에 평양에 나 7번 갔다 온 사람이야. 내가 뭐 개성공단 나가 있으면서 내가 몇 년 동안 개성공단 있었어.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알고 있다고 본인들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착각을 이제 그 깨워줄 수 있는 것, 나를 이제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게 할 수 있는 책이 이 루소의 에밀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 책을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많은 의미가 있는 책이네요. 네. 그럼 다음으로 추천 사람책 한 분만 소개해 주세요. 추천 사람 책이라고 하면은 네. 강춘혁 작가를 소개하고 싶어요. 강춘혁 작가는 그 홍대미대 그 회화과를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 작가는 그 그림을 그리는 작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래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쇼미더머니의 래퍼로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제 방송이 좀 그 지루한 부분도 있고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딥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분 방송은 상당히 재미있고 또 이렇게 아주 웃음이 아주 자주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일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네. 이분 또한 또 스토리가 또 상당히 또 있는 분이라서 네, 아마 독자들에게 아마도 기대가 되는 그런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꼭 한번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기 오늘 나오신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 소감이요? 네. 네. 일단은 네, 또 이런 또 사람책 도서관에 불러주신 또 우리 PD님이랑 또 우리 조남이 네, 또 그 네, DJ DJ님 네. 또 아무튼 고맙습니다. 고맙고 네. 또 아무튼 소감이라고 한다면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통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또 가지고 요즘에 네. 남북 관계 좋아지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또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큰 기대는 또 잘 되면 좋은 것인데 네. 안 되면 그 반대 급부에 따른 그 부작용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마냥 호황되거나 마냥 그 환상적이거나 어떠한 기대에 물론 기대가 좋지만 그런 기대보다는 좀 더 차분해지고 냉정한 어떠한 그런 그 이성적인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네.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개인적으로 하루빨리 고향으로 가서 고향의 어떠한 집밥을 먹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죠. 네. 그래서 네. 그 소망을 향해서 항상 준비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네.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김지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 권의 사람책이 사람책 도서관에 꽂혀지게 되었고 여기 담긴 소중한 이야기는 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편견을 극복하는 그날까지 저희 송북 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팟캐스트는 송북구청, 송북문화재단 도서관 본부, 송북마을 미디어 지원 센터가 함께합니다. 다시 한번 청취해주신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합니다.